자, 끝내보자. 39, 40, 41. 자, of all the medical achievements of the 1960s. of는 뭐뭐 중에서 라고 해서 그래. 그래서 모든 의학적 성취 중에서 1960년대 모든 의학적 성취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이게 주어야.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이게 뭐냐면은 known이라는 단어가 pp잖아. pp는 품사가 형용사인 거 알아? pp 분사는 형용사거든. 근데 앞에 더가 붙으면 그게 명사로 변할 수 있어. 그래서 the most widely known은 더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명사로 이해를 하는 거야. 더가 붙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첫 번째 심장 이식이다. 심장 이식인데 그 심장 이식이 행해졌어. 누구에 의해서? South African surgeon 크리스티안 버나드 in 1967. 이때 1967년에 크리스티안 버나드라는 사우스 아프리카 의사에 의해서, 외과 의사에 의해서 시행되었던 첫 번째 심장 이식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 여기서 굳이 우리가 어법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있다면은 여기 시행된 pp 분사 쓴 거고,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 해서 우리가 이거를 가장 널리 알려진 것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 이거 자체는 그냥 명사 취급해서 단수 취급하면 돼. 그래서 was 썼다라고 수일치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는 문제로는 잘 안 내거든. 그냥 해석만 잘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 다음 거. The patient's death 18 days later did not weaken the spirit of those who welcomed a new era of medicine. 자, 환자의 죽음은 18일 후에, 그러니까 심장 이식을 했는데 18일 후에 죽었대. 근데 그 죽음이 약화시키지 못했어. 뭐를? 정신을. 누구의 정신을? 의학의 새로운 시대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약화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지. 심장 이식을 했는데 18일 후에 죽었어, 환자가. 그러면은 약간 의기소침해질 만도 하거든. 근데 의기소침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약화시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주 후 뭐만 사람들인 거 알지? 알지? The ability to perform heart transplant. 능력은, 심장 이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레스피레이터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대. 이거 뭐야? 거기 나와 있지. 인공호흡기라고 나와 있지. 인공호흡기라고 나와 있지. 인공호흡기의 발명과 관련이 있는데 그 인공호흡기라는 게 도입되었어. 병원에 1950년대에 도입된 인공호흡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쉼표 찍고 썼으니까 계속적 관대이기 때문에 that을 쓸 수 없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had been introduced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지. 도입된 거지, 인공호흡기는. 그러니까 수동으로 had been pp 썼다 생각해보면 되겠네. 자, 인공호흡기는 살릴 수 있었다.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그런데 not all those whose hearts kept beating ever recovered any other significant functions. 근데 이게 조금 어렵네. 여기서 does는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겠네. 그러니까 all does니까 그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의 심장이 계속해서 뛰는, 됐지? 그 사람의 심장이 계속해서 뛰는 그 모든 사람들이 회복한 건 아니야. 뭐를?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회복한 건 아니야. 자, 다시. 인공호흡기가 많은 목숨을 구할 수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심장이 계속해서 뛰는 그 사람들 전부가 다른 중요한 기능까지도 회복한 건 아니야. 이게 뭔 소린지 알 것 같아? 심장은 계속 뛰어. 근데 다른 기능을 회복을 못했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심장은 계속 뛰는데 머리가 정지했어. 또 심장은 계속 뛰는데 하반신 마비가 됐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약간 비판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좋게 바라보지는 않는 시선,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어려워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whose가 이렇게 딱 나왔으면 우리는 소유격 관계사라고 금방 얘기를 할 수 있잖아. 해석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저거를 문제로 내면 맨날 버벅여. 저걸 who라고 쓰잖아. who? 그러면 너네들은 아, 이거 사람이고 관계대명사 자리니까 who? 오케이, 동그라미 이렇게 해버려. 알겠지? 그러니까 저 자리가 소유격 관계사 whose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주어지, recorded가 동사고, 그러면 동사 자리 ed잖아. 이거 pp 분사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문제를 바꿔볼까? 내가 이거를 리커버링이라고 적어볼게. 어법상 맞아, 틀려? 틀린 거지. 왜 틀렸지? 동사 자리니까 ing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필기한 거 다 지우고 나서 어법 문제야 풀어봐 이러면 못 푼다. 왜냐면 주어하고 동사가 거리가 멀어지면 동사 자리라는 걸 생각을 금방금방 못 해놓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동사 자리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소유격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딱 두 개만 챙기면 돼. 소유격이랑 후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아, 후는 관계대명사 후는 뒷문장 불완전하고 소유격은 의라고 해석하면서 뒷문장 완전해.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의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결정적이긴 하지, 해석할 때. 자,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 그들의 뇌는 멈췄어. 완전히 기능하는 걸 멈췄어.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했던 걸 지금 얘기를 한 거야. 뇌가 멈추기도 했대. 심장 뛰면 뭐해? 뇌가 멈췄는데. 왜 이렇게 길어? The realization that such patients could be a source of organs for transplantation. 이렇게 해봐. 기니까 좀 천천히 해볼게. 자, 깨달음. 어떤 깨달음이냐면 그런 환자들이 출처가 될 수 있어. 장기의 출처야. 이식을 위한 장기의 출처가 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은, 그러니까 뇌가 정지했으니까 식물인간이 된 거잖아. 그럼 식물인간이 된 사람인데 심장은 뛰니까 살아는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뭔가 장기 이식을 하면 좋겠다라는 깨달음은 이게 주어. 깨달음은 어디에 이르게 되었냐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냐면 Setting up of the Hubbard Brain Death Committee라는 거를 설치하는 데 이르게 되었대. 이걸 한글로 뭐라고 했을까? 하버드 뇌사위원회라고 했네. 하버드 뇌사위원회. 하버드 뇌사위원회라는 게 설치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게 되었냐면, 병렬이야. 또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냐면 It's recommendation, 추천을 할 거래. 어떤 추천을 할 거냐면 Absence of all discernible central nervous system activity should be a new criterion for death. 자, 추천. 잠깐만, 칠판 잠깐만 봐봐. 그래서 it는 그것의잖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하버드 뇌사위원회가 그것이야. 그렇지? 자, 내용을 첫 번째부터 다시 볼게. 처음부터. 그런 환자들이 약간 장기 이식의 출처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깨달음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냐면 두 가지 결과에 이르게 됐는데, 첫 번째 결과, 하버드 뇌사위원회라는 게 설치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자, 두 번째, 하버드 뇌사위원회의 추천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데 뭐라고 추천을 했냐면 discernible이라는 말은 식별 가능한, discern이라는 말이 식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구별 가능한 중추신경 시스템 활동, 다시 구별 가능한, 식별 가능한 중추신경 시스템 활동의 부재가, 뭔 소리인지 알 것 같아. 중추신경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안 되면 absence가 부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추신경계가 잘 멀쩡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없으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돼. 죽음에 대한. 이라고 하버드 뇌사위원회가 추천을 하게 되었대. 됐지? 그러니까 하버드 뇌사위원회가 이제 어떤 제안을 한 거냐면, 사람을 죽었다 안 죽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여야 된대? 중추신경계가 활동을 하냐 안 하냐 여야 한대. 심장이 뛰는 건 상관이 없어. 심장이 뛰어도 뇌가 정지하면 이 사람은 그냥 죽은 거야. 얘네들의 제안에 의하면.
됐지? 자,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보자. 자,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심장은 뛰어. 근데 뇌가 멈췄어. 그래서 중추신경계가 활동을 안 해. 그럼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하버드에 따르면 죽었어. 죽은 거지. 그럼 얘는 뭘로 쓰면 좋은 거야? 장기 이식의 그 퀴즈. 기증자로 쓰면 좋은 거지. 좀 잔인하긴 하지만 좀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거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대은 무슨 대실까? 동격. 이 대은 무슨 대실까? 그 동격. 동격. 동격 두 번 나왔어. 자, the recommendation has since been adopted. 그때부터 그 추천이, 그 제안이 채택되었다. 이거 기억나? adopt? 채택하다라는 뜻이지. 뭐 입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채택되었다. with some modification.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거의 모든 곳에서라고 해석을 할 거고, has been adopted. 수동이지. 어법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자. 자, 내용을 처음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자. 내용이 조금 복잡했어.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뭐 의학적 성취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은 처음으로 심장 이식이라는 걸 했대. 처음으로 심장 이식이라는 걸 했는데도 환자가 18일 지나고 죽었다. 근데 심장 이식을 환자가 죽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의기소침하지 않았고, 약간 뭔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사람들이 심장 이식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뭐랑 관련이 있냐면 그 인공호흡기랑 관련이 있는데,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어떤 게 가능해졌냐면 사람이 약간 죽은 줄 알았는데 심장은 계속 뛰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졌대. 그리고 나서 뇌사 상태인 혹은 뇌가 정지한 사람인데도 심장이 뛰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진 거야. 예전에는 그런 존재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었다 안 죽었다에 대한 기준을 과거에는 심장이 뛰냐 안 뛰냐로 정했다면,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심장이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추신경계가 활동을 안 하면 이 사람은 죽은 걸로 치자라고 하버드 뇌사위원회에서 제안을 했대.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거의 모든 곳에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죽은 걸로 치고, 뇌가 정지한 그 사람은 죽은 걸로 치고 장기 기증자로 활용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지. 내용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일치 불일치 문제 하나만 내고 OX 풀고 가보자. 하버드 뇌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추천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맞아, 틀려? 왜 틀렸지? 약간의 수정을 했다 그랬잖아. 됐지? 이런 거 놓치기 쉬우니까 잘 기억해보자. 약간의 수정을 거쳤다 그랬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면 틀려. 자, 40번. Some natural resource-rich developing countries tend to create an excessive dependence on their natural resources. 까지만 먼저 해석을 해볼게. 어떤 천연 자원이 되게 많은 개도국들, 못 사는 나라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과도한 의존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어디에? 자신의 천연 자원에. Which generates a lower productive diversification and a lower rate of growth. 근데 그게 그 상황이 뭐를 만들어내냐면, 천연 자원에 의존을 너무 많이 하면 더 낮은 생산적 분화가 만들어져. 생산적 분화가 더 낮아져. 그리고 성장률도 더 낮아지게 돼. 됐지?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인데 천연 자원만 디립다 많아. 그러면은 굳이 발전하려는 노력을 안 하겠지. 그냥 천연 자원 퍼다가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생산적 분화를 굳이 하지 않겠지. 그리고 성장률도 높지 않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서 계속적 관대 대답 안 되는 거 확인하고, 자, 수일치 한번 보자. 선행사 누굴까?
선행사는 앞에 문장 전체. 썸. 문장 전체. 계속적 관대는 문장 전체가 가능해.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 한번 내볼까? 어휘 문제는 주로 반대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생산적 다양화가, diversification이 다양해지는 거니까 생산적으로 다양해지는 게 생산적 다양성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왜 낮아지다가 답일까? 팔면 되지. 그게 다양성이랑 무슨 상관일까? 자, 생각해봐.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있어 없어? 있어. 없잖아. 그 독도 밑에. 너가 팔아.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회. 아니 그거 말고 우리나라가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술 개발해가지고. 그렇지.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핸드폰도 개발해야 되고 자동차도 개발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 그치? 근데 두바이는 기름이 많아. 그럼 걔네는 기름 갖다 팔면 되는데 뭐하러 자동차 만들어. 핸드폰 뭐하러 만들어. 우리는 기름만 팔면 돼. 다양해 안 다양해? 안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로어야. 그러니까 다양성이 낮다가 그래서 나온 거야. 자, resources abundance in itself. 자원의 풍요는 그 자체로 need not do any harm. 어떤 해를 가할 필요까지는 없다. 해를 가하진 않는다 정도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겠다. 자원의 풍요가 그 자체로 해를 가하지는 않아. 많은 국가들은 가지고 있다. 풍요로운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manage to는 뭐 해내다 정도로 보통 해석을 하지. 성장을 뭐뭐를 해냈냐면 outgrow their dependence on them. 그것들에 대한 의존을 outgrow 했대. outgrow가 무슨 뜻이야? 단어 외웠지? outgrow. 안 외웠어? 벗어나다. out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 뛰어넘다의 뜻을 가져. 뛰어넘다. 그래서 outgrow는 성장을 하는데 더 잘 성장하는 거야. 뛰어넘는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천연 자원에 의존을 하는 걸로부터 뛰어넘는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자원에 의존을 많이 안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 자, 다시 읽어볼게. 천연 자원이 많다라는 게 그 자체로 그렇게 해를 가하진 않는 거야. 하고 이제 해를 가하지 않는 설명이야. 나쁘지 않은 말을 하는 거야. 많은 국가들이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걸로부터 어쨌든 그럭저럭 벗어나기는 했어. 바이 어떻게 벗어났어? 그들의 경제 활동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벗어나기는 했어. 이런 말이야. 됐지? 단어 좀 볼까? 이코노믹은 경제의지, 이코노미컬 뭐였지? 효율적인. 절약하는.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좀 보자. diversifying이라는 단어를 좀 볼게. 자, 다양하게 만드냐, 아니면 다양하지 않게 만드냐라는 어휘 문제가 나왔다고 우리가 가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많은 국가들이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거로부터 그럭저럭 벗어났대. 어떻게 벗어나냐면 경제 활동을 다양하게 해서 안 다양하게 해서. 다양하게 해서. 아까 얘기했지?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건 다양하지 않은 거야. 의존해서 벗어나는 건 다양해지는 거야. 이해돼, 김동윤? 네. 이해되지? 그래서 diversifying이 맞다라고 어휘 문제 대답할 수 있으면 돼. That is the case of Canada, Australia, or the US. To name the most important ones. 그것이 캐나다와 호주와 미국의 케이스다. 가장 중요한 거 몇 개 언급해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that은 천연자원이 많긴 한데 천연자원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다양하게 해서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거에서 벗어난 케이스가 얘네들이다. 잘 사는 케이스지. 그러니까 되게 잘 하고 있는 거. 그런데 나올 때 됐지. 그런데 그럼 벗의 기능은 천연자원에 과하게 의존하는 애들이 아닐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넘어가는 거야 이제. 천연자원에 과하게 의존해서 뭔가 좀 마이너스인 애들에 대한 언급을 시작할 거야. 벗을 기준으로. 어떤 개도국들은 갇혀 있어.
어디에 갇혀 있어? 그들의 거대한 천연자원의 의존에 갇혀 있어. They suffer from a series of problems. 그들은 연속적인 혹은 일련의 문제로부터 고통을 받는다. Since 왜냐하면 heavy dependence on natural capital. capital이라는 단어가 자원, 자본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거 알지? 자본. 그래서 natural capital이면은 천연 자본인데 그냥 천연 자원하고 같은 걸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다시 얘네들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eavy dependence 매우 의존하는 건 천연 자원에 매우 의존하는 건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거든. 다른 종류의 자본을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거든. 그리고 그에 의해서 방해하거든. 경제 성장을 방해하거든. 자, 다시 머릿속에 내용이 잘 안 들어가지. 자, 얘네들은 문제를 겪어. 왜냐하면 천연 자원에만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다양해져, 안 다양해져? 안 다양해지지. 천연 자원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다른 종류의 자본들을 제외시키거든. 다른 종류의 자본들을 제외시킨다는 게 다양하지 않다는 뜻이야. 다양하지 않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현종환 이해돼? 천연 자원에만 의존하고 다른 걸 배척하는 거야. 굳이 내가 자동차 만들어야 돼? 굳이 핸드폰 만들어야 돼? 제외시킨다고. 됐지? 그리고 그러므로 방해해. 경제성장 방해하겠지? 왜 방해하는지 알겠지? 하나에만 몰빵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얘네들이 성장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해를 하겠지. 지금 보면은 어휘 문제로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진짜 많이 보이거든? 예를 들어서 봐봐. 얘네들이 문제를 겪어. 왜냐하면 천연자원에 많이 의존하니까. 많이 의존하냐 조금 의존하냐 정도로 여기서도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배척하냐 포함하냐도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고, 경제성장을 발전하냐 도와주냐를 가지고 어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참 많아. 어휘 문제 포인트가. 그 다음에 병렬 한번 찾아볼까? 얘하고 누구랑 병렬일까? 얘하고 병렬이지. 뭐 어법도 어법인데 지금 내용을 꼭 잘 알아두자. 내용을 빠삭하게 알아둬야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안 틀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41, 2번 마지막 거. 자, 시작해봅시다. 동물 연구는 deal with, 다루었다. 뭘 다루냐면 거리에 대해서 다룬대. 어떤 거리냐면 동물들이 유지하는 거리. 뭐랑 뭐 사이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멤버들 사이에서 유지하는 거리에 대해서 다루어 왔습니다. 어렵지 않고. 이러한 거리들이 결정을 한다. 뭐를 결정하냐면 The functioning of the so-called flight or fight mechanism. functioning은 뭐 기능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flight or fight는 도망가든가 싸우든가 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so-called, 흔히 말하는 도망을 갈 거냐 싸울 거냐 하는 메커니즘의 기능을 결정한다.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계속 읽다가 보면 알 거야. As an animal senses what it considers to be a predator approaching within its flight distance. 자, as는 뭐뭐 할 때 정도로 해도 좋고 뭐뭐 하면서라고 해도 좋거든. 이건 그렇게 의미를 막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동물이 느꼈어. 탐지했어. 뭘 탐지했냐면 그 동물이 여기는 것, 뭐라고 여기는 것? 천적이라고 여기는 것이 접근을 한다. 그 동물의 도주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걸 감지할 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내가 사슴이야. 근데 나를 잡아먹는 호랑이, 사슴을 잡아먹는 사자라고 하자. 사슴 못 그리는데. 자, 믿기지 않겠지만 사슴이야.
사슴이고, 여기 호랑이가 있다고 쳐보자. 근데 얘는 적어도 50m는 떨어져 있어야 도망갈 수 있어. 근데 얘를 봤는데 50m 안쪽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 같아.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튀어야 되지. 그거 말하는 거야. 도주거리가 지금 50m고 50m 안쪽으로 접근하는 걸 느낄 때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50m 안쪽으로 접근하는 걸 느낄 때 It will quite simply run away. 그냥 단순하게 도망가 버리면 된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자, 어법 문제 한번 내볼게. 왜 ing일까? 천적이 접근하니까. 접근하니까? 그럼 동사 원형 쓰면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잖아. 자, 좀 자세하게 볼게. 어떤 동물이 느낄 거야. 미안, 동사. 느낄 거야. 내가 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애가 접근하는 걸 느낄 거야. 오형식 모양이지. 근데 동사 자리에 느끼다가 나왔네. 저거 무슨 동사일까? 지각동사. 오형식에선 지각동사야. 감각동사는 이형식일 때 쓰는 거고. 그럼 저게 일종의 오형식 모양이고 느끼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생각한다면 ing 쓴 게 성립이 되는 거지. 동사원형 써도 돼. 동사원형 ing잖아. 지각동사는. 됐지? 그러니까 도주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냥 도망가면 돼. 다음 거. The distance at which this happens. 이것이 발생하는 거리는 놀랍도록 일관적이다. 그리고 못 읽겠어. 스위스의 생물학자인 저 사람이 클레임, 주장하는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거를 측정했대. 그 거리를 측정을 해봤대. 되게 눈에 띄게 정확하게, 놀랍도록 정확하게 측정을 해봤대. For some of the species that he studied. 그가 연구했던 어떤 종들에 있어서 그거를 진짜 놀랍도록 정확하게 자기가 측정을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래. 됐지? 그러니까 그 도주거리라는 거를 동물들이 랜덤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일관적이래. 어떤 동물은 30m, 어떤 동물은 50m 이런 게 아니래. 다 똑같이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 관대 나오는 거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주어, 다시 동사. 동사 자리에 ing 안 된다 가지고 약간 장난치는 어법 문제 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주목해서 보자. 주장을 하는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기가 측정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굳이 투부정사 쓰지 않고 to have measured라고 완료 시제를 끼워 넣었거든. 언제 저랬지? 언제 완료 시제가 추가가 되지? 과거 의미를 전달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측정했다라고 주장을 했어. 내가 측정을 해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주장한 게 먼저야? 측정이 먼저야? 측정이 먼저지. 측정하고 주장하는 거잖아. 그렇게 시제가 차이가 날 땐 저렇게 완료 시제를 끼워 넣는 거야. 알겠지? 어법적으로 좀 알아두자, 이 부분은. naturally, 자연스럽게 it varies, 그건 다양하다. 종마다 다양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더 비교급이지. 동물이 더 클수록 도주거리는 더 길어진다. 별표. 더 비교급. 다음 거. I have had to use a long focus lens. 내가 롱 포커스 렌즈를 사용해야 했어. 뭐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쥐라프는 기린 사진을 찍기 위해서 되게 장거리 포커스 렌즈를 사용을 했는데 이 기린이라는 애가 굉장히 큰 도주거리를 가지고 있더래. 이 얘기 왜 했을까? 동물이 클수록 도주거리가 크다고. 기린이 덩치가 크잖아? 그러니까 도주거리가 크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은. 계속적 관대, 수일치 가볍게 보고. By contrast, 대조적으로 연결사 체크.
I have several times nearly stepped on a squirrel in my garden. 나는 몇 번 거의 밟을 뻔했어. 내 정원에서, 우리 집 정원에서 다람쥐를 밟을 뻔했어. 뭐 하기 전에? 그 다람쥐가 drew attention to itself.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끌어. 어떻게 관심을 끌어? 갑자기 도망가서 관심을 끌어. 뭔 상황이냐면 내가 이렇게 우리 집 정원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내 발밑에 다람쥐가 있는 걸 모르고 있었어. 다람쥐가 도망가는 걸 보고 아, 다람쥐가 여기 있었구나 라고 다람쥐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야. 이 말 왜 했을까? 다람쥐는 덩치가 작으니까 도주거리가 짧다. 내가 밟기 전까지는 도망도 안 가는 거지. 길이는 롱 포커스 렌즈를 사용해야 될 만큼 멀리 있을 때부터 벌써 도망가는데, 이제 거리가 달라진다를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누구야? 다람쥐지. 이거 누구야? 다람쥐. 셀프 왜 붙였는지 알겠지? 같으니까 셀프를 붙인 거지. 자, we can only assume that. 우리는 가정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this variation in distance, 이러한 거리에서의 다양성은 매치된다. 딱 잘 매치된다. 뭐랑 매치되냐면 동물의 평가, 뭐에 대한 평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뭐 할 수 있는? 가속하고 도망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랑 매치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자, 다시. 거리가 다양했지. 길이는 멀리 있을 때부터 도망갔고 다람쥐는 바로 앞에 가도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도망갔잖아. 이러한 다양성은 동물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랑 매치가 되더래. 그러니까 기린이 생각할 때는, 기린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도 달리기가 빠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미리 도망간 거야. 다람쥐는 자기가 생각할 때도 자기가 빠른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매치가 되는 거야. 동물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 때문에 거리가 달라지더라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지? 체크 좀 해두자. 거리가 다양했지. 기린은 멀리서부터 도망갔고 다람쥐는 안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거리가 다양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주어 동사 수일치 한번 챙겨보고. 다음 거. The fight distance. fight distance는 이제 공격거리라고 나오네. 공격거리는 언제나 더 작다. 뭐보다? 도주거리보다 공격거리는 더 작습니다. 여기 스몰러에다가 체크 좀 해볼까? 조금 이따 얘기할게. 만약에 인식되어진 포식자가 접근을 하면 도주거리 안쪽으로 접근을 했어. 그런데 그 동물이 갇혀 있어. 장애물에 혹은 다른 포식자에 의해서. 그리고 도망갈 수 없으면 그 잡아먹힐 수도 있는 그 동물은 must stand, 딱 서 있어야 돼. its ground, 그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잘 서 있어야 돼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 해석지 보면은 물러나지 않고 버텨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써 있지. stand its ground, 물러나지 않고 딱 서 있다라는 말이야. 싸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슴인데 사자가 나한테 접근을 한다? 근데 이 도저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막 장애물 때문에. 혹은 도망가려고 봤더니 저기서도 사자가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죽을 때까지 싸워봐야지.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이 문장만 가지고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주거리와 공격거리 중에서 뭐가 더 작아야 정상이야? 공격거리가 작은 게 정상이지. 너무 당연하지, 내용적으로 봤을 때. 됐지? 그러니까 이거지. 50m까지는 내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50m 내로 들어왔어, 사자가. 내가 도저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은 사자가 한 10m까지 왔어. 아, 어쩔 수 없다, 싸우자. 싸우다 죽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격거리가 더 작아야 정상인 거지. 그래서 체크한 거야, 아까. 더 작아야 돼. 여기 뭐 수동태 같은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PP도 보이는데 이런 거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갈게. 하지만
결국은 attack becomes the best form. 공격이 가장 좋은 형태다. 방어에 있어서. So, 그래서 그 갇혀있는 동물은 돌아서서 싸울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거고. 자, however 왜 썼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해보자. 생각해봐. however 왜 썼을까? 싸워야 돼가지고 앞에서 뭐라 그랬지? 도망 그런 수 없다면 응. 버텨야 한다. 버텨야 한다. 내가 도저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물러나지 않고 버텨야 된다. 그런데 결국에는 공격이 가장 좋은 수단이니까 돌아서서 싸운다. 그럼 왜 however야? 버티는 거. 그렇지. 버티는 거랑 싸우는 걸 가지고 역접 취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 버텨야 돼. 어떻게든 버텨야 돼. 근데 안 되겠다 싶으면 싸워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 끝.